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DJ로는 처음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당금의 온리원 하나인 만큼 오늘 스무스하고 또 유일무이한 저의 진행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로 더 꽉 찬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당금의 만능 엔터테이너 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코맹맹이 은하입니다. 아예 어쩌다 코맹맹이가 되셨어요? 제가 코로나 때도 감기를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감기에 걸린 거예요. 거의 한 4년? 3년 만에 걸려가지고 되게 낯설어요. 이런 그 감기의 증상 같은 것들이. 튼튼하시네요. 감기를 3년 만에 걸리다니. 저는 30분에 한 번씩 걸리는데. 네, 좋습니다.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중간고사와 아주 제대로 맞닥뜨린 시점인데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공부는 잘 하고 계신가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은 시험을 막 5개 친다, 6개 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1개 빼고 다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그런 형식이어서 시험 공부보다는 어떤 걸 해야 할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과목에 5개를 듣는데 2개가 실습이고 실습 과목들은 지금 중간고사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하는 과제겠죠. 과제가 끝난 상태라서 다급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여유롭게 공부하는 중이고요. 어떤가요, 하나님? 네, 저는 두 분과 정말 다르게 4과목인가 5과목인가를 시험을 보는데 그냥 중간고사 망하고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다 버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기를 또 했죠. 네, 제가 이제 살 것 같은데요, 밥을. 저희가 저번에 누군 같이 했던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 그리고 텐텐이랑 됐고 이렇게 4명이서 이제 밥 먹다가 시험 점수 내기를 하자. 3, 4등이 1, 2등 밥 사주기 내기를 했는데 어때요? 은하님도 참가하실래요? 아니요? 아니, 전 어차피 시험 1개 봐요. 아, 1개 봐서? 네.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네, 이제 알바를 뛰어야겠네요. 아이고. 네, 다들 나름 알차게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시험이 끝나면 또 저희 당금이 MT를 가기로 했는데 얼른 하루빨리 끝내고 저희 자유의 몸으로 신나게 놀아봅시다.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오늘의 문화살롱 얼른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문화생활 백과사전 문화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문화살롱의 주제는 작년부터 여러 챌린지와 함께 새롭게 급부상한 블로그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 이런 소셜미디어들은 유행이라고 하기엔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매체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블로그라는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화지만 특히 작년부터 네이버가 매주 자신의 일상을 업로드하는 블로그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그 인기가 다시금 급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는 일기나 짧은 메모부터 여러 정보성 글, 후기, 사진 업로드 등 현대인들의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패널 여러분들도 다들 블로그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블로그를 되게 좋아해요. 오. 왜냐하면 제가 다른 SNS에서는 글을 잘 안 쓰는 편인데 블로그는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블로그는 인스타그램 비계랑 약간 비슷한데 그렇게 되게 소수의 사람들과 내 생각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해서 저는 블로그를 되게 좋아하고 또 블로그에서 친구들이 일기를 보면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블로그 진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 쓰시면 보통 뭐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일기를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책을 읽으면 가장 좋아했던 부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가끔 플레이리스트도 올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 블로그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채워져 있네요. 설기님은요? 일단 제 블로그는요. 제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좀 일상이나 이런 일기 같은 거에 올리는데 좀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블로그 굉장히 애정하고요. 저는 또 인스타그램 비계를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모든 글을 써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저는 은하님이랑 좀 많이 다르게 그런 감성적인 걸로 채우지 못합니다. 그럼요. 좀 이상한 감성의 브랜딩을 해가지고 블로그를 한 달 쭉 해서 일기 쓰거나 아니면은 제 진로랑 관련된 거를 좀 기록을 해주는 편이에요. 블로그에다가 뭐 공개는 안 하지만 저는 연출이나 연기 쪽을 지망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일지 같은 거를 좀 쓰고 과거 일들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아무 말이나 싸지르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저희 당금이 처음으로 얼굴을 보기 전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공유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설기의 블로그를 만나기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설기가 거의 한 달 단위로 일기를 쓰거나 그 우동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 찾아다니는 글을 썼던 걸 봤는데 블로그를 보고는 이 사람 엄청 진중하다. 이 사람 엄청 약간 열정적이고 진중하고 뭔가 차분하고 그런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릅니까? 그런 모습도 조금 있지만 좀 더 이렇게 활발하고 약간 자유롭고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진중이라는 건 거리가 멀지만 이제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인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블로그는 어때요? 저도 설기님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래서 제가 설기님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종종 남깁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시비성 댓글을 되게 많이 남기는데 저도 설기님이랑 비슷하게 한 달 단위로 이제 일기를 써서 올린다거나 백문백답 같은 저를 알리는 글들을 많이 적는데 뭔가 인스타는 사진만 올리고 나를 자랑하는 사이트라면 블로그는 그래도 나를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해서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지만 한 3개월, 4개월 동안 업로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 언제 올리실 거예요? 지금 6월에 멈추시지 않았어요? 7월인가? 네, 저 7월부터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진 정리하고 글도 써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맞아요. 빡세긴 해요. 저도 마지막 글이 지금 8월이에요. 8월 5일. 이 사람들 어쩔 거야 블로그. 아니 원래 저는 엄청 자주 올렸는데 네. 그 혹시 아이폰 아이클라우드 구독하세요? 네. 그러면 사진이 나중에 찍은 건 엄청 늦게 로딩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 쓰려면 사진을 많이 골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야지 하고 때려쳐. 써야지 때려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제가 상시 탐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 입장으로서 빨리빨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 파워블로그의 기질이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블로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네. 블로그에 직접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눈팅을 하기도 하면서 블로그의 세계에 발을 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블로그가 가진 매력 포인트, 블로그만의 차별점이나 특히 좋아하는 기능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설기님부터 말씀해 보실래요?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글을 쓸 수 있는 SNS가 어쨌든 블로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사진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사진과 글을 같이 쓰는 건데 이거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블로그는 글을 정말 낙서처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안에 뭐 스티커를 집어넣는다든지 사진을 집어넣는다든지 어떤 글을 쓰든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개인의 그런 거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제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블로그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저만 봐도 제 블로그를 정말 제 감성으로 많이 채워놨었거든요. 그냥 사진 마구잡이로 올리고 낙서하는 사진을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좀 더 예쁘게 꾸미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게 다 개인의 개성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블로그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매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설기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데 블로그에는 그 사람만의 감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인스타그램은 확실히 좀 블로그랑 성격이 달라서 진중한 이야기나 아니면 솔직한 그런 걸 보여주기 어려운데 블로그는 뭔가 일종의 일기처럼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예전에 했던 챌린지만큼은 아닌데 블로그 챌린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만 하면 막 추첨으로 뭐 네이버 페이 포인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챌린지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주는 것 같고
또 스티커도 되게 귀여운 게 많이 나와서 블로그 글 쓰는 재미가 요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하루 단위로 올릴 수 있는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그런 게 그나마 이제 자기의 개성을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의 느낌보다는 약간 나 이거 했다? 끝!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한 것들을 예쁘게 꾸면서 혹은 자기 스타일대로 업로드를 해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보니까 추억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블로그가 저희 세대에서 갑자기 히트하게 된 게 그거잖아요. 챌린지. 맞아요. 맞아요. 얼마 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안 했어가지고. 15,000 정도? 15,000원. 응. 그 모두가 15,000원을 이제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받겠다고 이 블로그를 모두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빠져가는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네이버가 노력한 것도 큰 것 같아요. 블로그라는 게 어쨌든 싸이월드 세대에서 유행했던 SNS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세대일 거예요. 그 세대거나 그의 과도기에 있는 세대에서 블로그를 썼거나 저희 세대에서 유행하던 SNS는 아니었던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시 뜨게 된 것도 네이버의 머리가 좋지 않았나. 그렇게 챌린지를 시작하고 나니까 블로그가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블로그의 매력 포인트를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네이버 관계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저희 광고 한번 넣어주시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번외로 재밌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로 일상을 기록하기 전부터 저희는 학교 숙제나 방학 숙제로 일기를 많이 써왔죠. 맞아요. 이런 일기와 관련된 추억의 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일기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저는 완전 미루는 사람이어서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정말 꼬박꼬박 쓴 적이 없어요. 닥쳐가지고 며칠 전에 이렇게 하루에 3-4개씩 쓰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일기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안 썼거든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도 약간 동기일 수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짧으면 뭐 한 줄이라도 하루에 뭔가 글을 남기고 자곤 하는데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찝찝함이나 뭔가 아쉬움 같은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기를 쓰는데 지금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다이어리를 요즘 구경하고 있고 벌써. 그리고 저는 일기 쓰는 게 뭐 예전만큼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요즘에는 쉽고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저는. 네. 왜냐면은 저도 진짜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고 즉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다이어리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작년부터 당금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다이어리를 쓰겠다고 업무일지를 샀었는데 그거를 제가 일을 한 2월에 시작했으니까 2월에만 적혀있고 3월부터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일기도 안 쓰는 편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그 블로그 한 달도 진짜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제 블로그 한 달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거에 진심이 있어가지고 일상을 기록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출이랑 연기 쪽에 지금 지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작품에 들어갔으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일지를 다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일기를 쓴다기보단. 그래서 지금 자취방에 3개 정도의 일지를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옛날에 쓰던 거예요. 옛날에 춤을 췄었으니까 그러니까 춤 일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래도 취미로 추니까 같이 작성하고 있는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고, 하나는 연기 일지, 하나는 연출 일지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쓰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근데 막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아서 그렇지만 되게 막 써놓는 편입니다. 이거 예쁘네 헤헤 히히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 괜찮았네 히히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전공이 또 그 연출 쪽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우와 이쁘다 하고 이제 머릿속에 삭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일기를 그냥 하루의 그런 정리 느낌으로 썼지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분야에서
뭔가를 기억하려고 써둔 적은 없었어가지고 되게 본받을 점이네요. 맞아요. 평소에 일기 어떻게 쓰시는 편인가요, 하나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뭐 그런 과제가 아니었죠. 그때 숙제가 있다 하면은 글줄로 써야 되는데 그림 막 50% 60% 넣어놓고 그런 이제 꼼수 아닌 꼼수지만 저는 이제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그림 일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 블로그가 유행하기 전부터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 이유도 그냥 그림 대신 사진을 넣을 수가 있고 제가 그린 그림을 PNG를 따가지고 넣을 수가 있거든요, 블로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블로그를 많이 쓰지 않았나. 그리고 전 평소에 이제 그림 일기, 그림만 그린 적도 있어요. 글을 쓰는 걸 정말 싫어해서 또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저 같은 글 싫어, 뭐 책 싫어 이런 인간에게는 네, 블로그가 참 좋지 않나. 제 블로그 보시면 진짜 글이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어디 갔다, 재밌었다, 끝. 나머지 다 사진. 근데 약간 좀 천재 같다. 야, 그쵸? 천재. 천재. 설기는 동의하지 않나 봐요. 아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그림으로 뭘 그려서 이걸 표현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저도 글 싫어 인간이거든요. 글 싫어 인간, 책 싫어 인간이라서 그림으로 뭔가 얘기를 저 그림 얘기 진짜 싫어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거 하면 무조건 미루 그냥 안 내고 그냥 혼난 적도 있어요. 쓸 바에는 안 내고 혼나자 하고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Anyway, by the way. 그러면은 은하는 글을 주로 약간 쓰시는 편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걸 안 좋아해서 그 제 블로그는 한 10명 정도 보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많은 걸 이야기하기 싫어해가지고 되게 간략하게 그리고 제가 쓰는 그런 말투 뭐 그렇게 쓰는데 친구들이 항상 제 블로그 일기 보면은 진짜 너가 쓴 것 같다. 진짜 너 말투다. 언제 올려? 빨리 보고 싶어. 재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뭔가 그림이 됐든 아니면 뭐 일지 같은 게 됐든 그렇게 뭔가 길게 써보고 싶어요. 써보고 싶은데 이런 저의 약간 습관? 그런 걸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얘기 듣다 보니까 들었어요. 네. 좋은 것 같네요. 블로그에 얘기 나왔던 게 자기 개성을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되게 궁금하네요. 은하 블로그. 저는 이제 하나랑 공유를 했으니까 뭔가 서로 그거를 알지만 저는 공개만 된 채로 지금 은하 블로그는 한 번도 못 본 건데. 아니 본인이 그 인스타그램 그쵸. 밑에 링크가 돼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고 올려둔 거예요? 아니에요? 맞긴 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서로의 글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개하는 건 한 달에 일지밖에 없고 그 나머지 막 연출일지 연기일지나 아니면은 옛날 과거에 이제 막 그냥 아무렇게나 써올리는 글들은 그냥 서로 이웃한테만 공개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궁금한 게 서로 이웃 공개 범위 약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어느 정도까지? 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블로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서로 이웃 할래? 그래 좋아 이렇게 하면 그냥 블로그를 서로 이웃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블로그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어디까지 가능한가? 블로그 서로 이웃 범위 공개는. 저는 사실 블로그를 오픈해놓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글도 다 서로 이웃으로 해요. 저 사실 인스타그램도 비공개인데 저 뭔가 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좀 거부감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뭐 부담감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 다 서로 이웃인데 모든 글을 다 서로 이웃으로 올리고 그 챌린지 할 때 그때는 공개로 올렸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개인적인 사진이나 그런 건 최대한 안 올리려고 했던 것 같고 하여간 저는 서로 이웃을 할 만한 친구들과만 블로그를 공유해서 서로 이웃으로만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이 진짜 비공개 계정과 더 비공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로 글을 많이 써서 제 블로그에 찾아올 정도면 저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웃을 쉽게 맺고 웬만한 글들이 전체 공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무한테나 다 공개한다? 이런 느낌의 블로그예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개인을 어떻게 브랜딩하면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제 인스타도 전체 공개잖아요. 좀 비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자체가 제 거고 제 블로그도 전체 공개로 해놓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편인 것 같아요. 보니까 팔로우가 돼 있으시니까 약간 좀 어떤 느낌인지 오잖아요. 피드만 들어가봐도 얘는 이런 거를 잘하는 애겠구나, 뭐 이런 성격의 애겠구나 라는 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성을 했던 거고, 블로그 서로 이웃의 기준은 개인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서로 이웃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거를 비계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블로그 서로 이웃을 한 사람은 알겠지만 제 블로그가 밝고 쾌활한 분위기를 내는 이 전체 공개인 글들에 비해 서로 이웃 글들은 정말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 이웃 공개도 좀 적게 완전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그냥 제가 서로 이웃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오 친하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방금 다른 멤버들도 블로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누구 블로그가 제일 재밌어요? 누구 블로그요? 네. 잘 안 보시는구나. 제 블로그가 제일 재밌죠. 왜냐면요. 제가 지금 서로 이웃이 돼 있는 이 분들이 글을 잘 안 올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하 누나가 글을 진짜 많이 올리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밌어요. 이 누나 블로그는 되게 재밌거든요. 약간 네. 밈 좋아의 인간이라서 아. 이 누나도 꼽자면은 박하 누나의 블로그가 제일 재밌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잘 안 올려요. 나머지 분들 누구누구가 있지? 찬이 형이 이제 블로그를 또 올리는데 찬이 형은 이 블로그를 평론으로 써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은 되게 재밌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재밌게 보고는 있지만 즐긴다기보다는 교양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블로그를 정독할 때가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모든 사람들이랑 서로 이웃이 돼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계셨던 쪼이 형도 블로그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8 때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형이랑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취향 보는 재미가 있었고. 서로 블로그 평론해볼까요, 저희들은? 저 어떤가요? 사실 저는 그냥 제 블로그 남자 버전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제가 블로그를 안 쓰는 이유가 블로그에 거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블로그 서로 이웃 하는 것도 먼저 오지 않거나 제가 막 특별히 생각해서 걸지 않는 이상 막 서로 이웃을 맺지가 않아서, 사실 저 설기 거 말고 시비털러 한번 들어간 거 말고는 목적이 시비를 털러 들어온 거군요. 네, 좀 그럴 목적을 다분하게 가지고 들어갔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도 시비 털러 가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는 블로그는. 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6월에 멈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7월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런 일기에 관한 토크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칭이든 타칭이든 제가 봤을 때는 파워 블로그들 같은데 파워 블로거 당금이들과 블로그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올해는 블로그가 체크인 챌린지라고 해서 작년과는 좀 다르게 장소를 중심으로 업로드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새롭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문화살롱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개인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에서 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방향으로 여러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문화에 어느 정도 편승해서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나만의 소통 공간을 활발히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됐고 DJ의 하나, 패널의 은하, 설기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잘 마무리하시고요. 당신들의 근건강은 다음 주 월요일 연불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